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 며칠 전남 지역에 모처럼 봄비가 내렸지만 역대 최악의 가뭄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며 장기화되는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최근 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을 발표했는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이 34일 만에 20%대를 회복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전남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주암댐에만 860만 톤이 유입됐습니다. 덕분에 봄철 제한급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올해 말까지는 저수위에 도달하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전국적으로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 전남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규모 산단을 끼고 있는 전남 동부권은 생활용수는 물론 공업용수 확보가 지역 최대의 현안입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내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극한 가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암댐에서 영산강 유역 6개 지역에 공급하는 물량 중 일부를 여유가 있는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하고 이렇게 확보한 여유 물량을 여수 산단의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수어댐 물이 부족할 경우 주암 조절지댐에서 광양 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다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주민 삶과 국가 경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생공용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 1년치 여수 시민 물 사용량과 맞먹는 수돗물 누수를 막기 위해 2035년까지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상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 지역에는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역의 인구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인구가 줄면 학교가 사라지고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면 또다시 인구가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보장해주는 게 지역 소멸과 교육 소멸을 막을 대책으로 꼽히는데요. 폐교위기에서 당당하게 벗어난 신안군 자라도의 사례를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29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 전남 신안군 자라도입니다. 유일한 학교는 안자초등학교 자라분교. 지난 2020년 2명의 학생이 졸업하면서 학생 3명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모두 인근 큰 섬의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결국 자라분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도 학부모들에게도 장거리 통학길은 매일매일 불편함의 연속입니다. 얘는 이제 제가 데려다 줘야 되고요. 늦게 끝나면 4시 반에 5시 다 돼서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피곤한 애기들이 뻗치다고 막. 그런데 최근 섬 주민들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가 이 학생 수 증가로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휴교 뒤 3년인 올해 학교가 사라졌어야 하는데 15명의 취약 예정 아동이 자라도에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신안군의 햇빛연금 배당이 시작되고 16개로 육지와의 소통도 편해지면서 자라도 인구가 다시 늘어난 결과입니다. 여기 온다고 답사하느라고 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가고 어디가 빈집이 있냐 하면서 농토도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돌아온다고. 좀 예지에서 좀 도시에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된 게 폐교될 학교를 되살리고 섬마을 활력도 불어넣는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소득이 또 확보되고 또 주변에 또 아열대 작물 등을 통해서도 소득이 확보돼서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 전남에서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초중고교는 모두 5곳. 작은 섬 자라도의 초등학교가 다시 살아난 사례는 지역 소멸과 교육 소멸 위기의 해법을 찾는 작은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두 지역 제주와 광주가 미래 세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4.3과 5.18에 대한 공동교육으로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와 광주문화방송 임지은 기자가 함께 취재해 보도합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 75년 전 제주 4.3 당시 주민 200여 명이 숨지고 마을마저 불에 타버린 한라산 중산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오늘 이곳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수업이 열려 찾아와 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앉아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화면 속 선생님은 75년 전 군인과 경찰에 가족 7명을 잃은 황요범 할아버지입니다. 마을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 당황하는 그런 아우성과 그 불이 타기 때문에 짐승들이 빠져나와서 못 오는 그 울음소리가 마을을 진동했다 그래요. 국가폭력에 의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진 제주 4.3을 직접 마주하는 자리. 책만으로는 온전히 느낄 수 없었던 4.3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 마을에도 4.3 때 불에 탄 나무가 있는데 다른 마을도 불에 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업이 더욱 특별한 건 제주에서 직선거리로 200km 정도 떨어진 바다 건너 광주 친구들도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참여 학교만 모두 8개, 30개 학급에서 68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보다는 함께 공유한 역사의 아픔들을 나누며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피로 물든 붉은 섬에서 세계 평화의 세움이 되기까지 제주도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죄가 없이 세상을 뜬 것에 대해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그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광주 학생들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온 유족들과 도민들의 삶을 마음속 깊이 이해했습니다. 제주 4.3과 광주 5.18은 국가폭력에 의해 비극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아픈 현대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속도가 더디기만 한다는 점도 미래 세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주 4.3 사건과 5.18 속에 같이 들어있는 평화, 인권, 어떻게 하면 역사를 좀 더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시민의식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4.3 수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2차례에 걸쳐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이 이어지는 만큼 두 지역 학생들 사이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류 수업이 모두 끝나면 광주 학생들과 제주 학생들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역사를 몸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평화 인권 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해남 옥녀봉 토성에서 마한 시대로 추정되는 주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항공조사에서는 내성과 외성의 존재도 드러나 전남 최대 규모의 산상 취락지로 평가됩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읍 연동리와 삼산면 경계에 있는 해발 212m의 옥녀봉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작성한 국유림 실태조사서에 녹산성으로 표기된 이후 지난 1986년 첫 조사에서 마한시대, 토기편 등이 발굴됐습니다. 이후 37년 만에 목포대 박물관이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토성의 성벽과 주거지 등이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보고되었던 이런 다른 주변 유적들하고의 관계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산 정상에 이르는 지형을 여러 단으로 다진 평탄지에서는 주거지와 수열 유구, 기둥이 있던 흔적이 발견돼 고지성 취락이 확인됐습니다. 해남 옥녀봉 토성의 성벽으로 추정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폐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후대 지속적인 개축과 증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라이다를 활용한 조사에서는 내성과 구분되는 외성의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성과 길이 면에서는 전남 최대 규모이고 산성의 입지와 성내 공간 활용 방식에서는 국내에서 사례가 없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기원전 1, 2세기부터 사람들이 주거했고 그 이후에 또 토성을 쌓는 소위 마한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남의 마한 역사를 탐구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고대의 해양 교류사가 재조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남 옥녀봉 산성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에서 토성 축조 방식이 검증되면 마한 초기 축성수를 가진 해상 세력의 존재와 이동을 확인할 수 있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정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복례면 외초리와 예내리, 신금리 일원 172만 제곱킬로미터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2026년 4월 6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 행위로 인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의 각종 개발 행위 허가가 제한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여수시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지역기업의 사회공헌 이해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를 모아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늘 예울마루에서 백서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지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헌 경과 보고와 감사패 전달, 토론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팀 통산 정규리그 1200홈골 달성을 한 골 앞두고 주인공 찾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단 SNS 게시물에 오늘까지 1200홈골을 달성할 선수의 이름을 댓글로 남기면 됩니다. 전남은 내일 오후 성남을 상대로 시즌 첫 홈 승리를 노립니다. 봄을 맞아 순천 창작예술촌에서 잇따라 전시회가 열립니다. 창작예술촌 1호, 3호에서 각각 이태호 화백 초대전 순천의 봄과 조광훈 컬렉션 개화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다시 두툼한 겉옷 꺼내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더 내려가면서 최저 기온이 3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내일은 먼지가 걷히면서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또 종일 구름 없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5도, 광양 4도, 순천, 고흥은 3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16도, 순천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맑은 날씨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주말 내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화요일 오후 한때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